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저가 이해 보시고 이 책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볼게. 자, 이 프린트에 뒷장 넘겨보시면 자, 이거 관련해서 너가 나중에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안 하기를 쓰니까 이제 시험 끝나고 돌아오시면 인수분해가 또 나옵니다. 이 네트 스타일즈가. 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다는 거지. 자, 이 문제입니다. 얘랑 걔랑 다른데요? 아니요. 이제 이걸 듣고 돌아가시면 얘랑 비슷한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다가 필기 한번 잘해봐.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 우리 몇 차식이래요? 이제 고등부에서는 3차 이상도 많이 보실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3차, 4차까지만 나와요. 5차부터 잘 안 나옵니다. 한 4차까지는 많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자, 사실 이제 요 조건입니다. 너가 아마 그 문제에 따라갔으면 한번 맞춰볼까? 혹시 그 문제의 가조건인가 나조건을 해석하고 나시면 이런 거 하나 나올 거예요. 혹시 이게 안 나왔으면 그거를 해석을 다시 하시면 되고 이런 게 하나 나와. 그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거를 알고 돌아가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 조건 봐봐. 자, 지금부터 이거는 결국 너가 외워야 돼요. 이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자, 얘랑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똑같대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숫자까지 알려줍니다. 전부 다 2예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조건.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얘는 예상될 겁니다.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뭐를 구해요? 얘는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죠. 그럼 암살해 볼까? 얘를 일단 나머지 정리 쓰면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고 결국 이거를 구하려면 뭐? 이거를 구하려면 fx의 식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컨셉은 뭐다? 어차피 이 초록색까지 끊고 뭐? 식 만들어 와 라는 거죠. 너가 아까 질문한 그 문제도 마찬가지야. 식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명 이어가 볼게요. 사실 혹시 그 중학교 3학년 문제 중에 이 문제는 풀 줄 아시나요? 밑에 공간 넓으시죠? 예를 들어 일단은 사실 이게 약간 중3으로 비유하면 이런 문제 같은 거예요. 자, 먼저 중3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중3에 이런 게 나온 적 있어요. 자, 비교해봐. x제곱의 개수가 똑같이 1이고요. 그리고 fx는 2차식입니다. 그리고 쉬운 거 뭔지 알까? 혹시 F1이 같고 F2가 같고 얘가 0이다 라고 알려드리면 식 하나 만드시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결국 중3에서 나온다고 치면 이런 느낌 같은 건데 요렇게 드리면 식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하나 말씀해 주세요. 중3 문제입니다. 중3에서는 이 문제인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3차 이상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많이 나와. 저 조건이. 한 가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A가 x제곱 빼기 3x 그렇게 이해돼요? 자, 어떻게 한다? 사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얘 그러면 해석하면요. F1도 0이고 F2도 0이라는 얘기 맞다. 일단 이거 이렇게 두 개 분리할 수 있죠. 그 말은
그럼 얘 여기 있는 1과 2 있잖아. 이거 그러면 fx는요. 지금 요게 혹시 2차 방정식인 거 아세요? 요게 지금 2차식으로 만든 방정식이잖아. 요 2차 방정식의 1과 2가 뭐라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근이라는 얘기를 해서 가능해요. 근. 사실 이걸 이제 우리가 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럼 이게 근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이 근이란 말은 인수로 뭐가 있어? x 마이너스. 다시 2가 근이란 말은 인수로 뭐가 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개수는 아직까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문제의 조건 중에 요 조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저기가 1이란 말은 여기가 얼마죠? 요 내용 기억나시나요? 놀랍게도 이 문제가 이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흡사합니다. 이제 이걸 3차식으로 올리고 약간의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래요. 비교를. 자, 이 첫 번째 문자 3제곱 개수가 1인 3차식이다. 그 말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가 3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얘가 중요한데 얘인데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얘는 오른쪽이 뭐예요? 는 0이잖아. 얘는 오른쪽이 뭐예요? 는 2라서 저거를 해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어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쓴 것처럼 저 조건을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리한다는 말 이해돼요? 분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풀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 세 개를 전부 다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돼요. 세 개를 전부 다 왼쪽으로 이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방금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자, 이제 이 해석이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이 해석하는 거. 자, 어떻게? 자, 결론부터 말해줄게. 음미해봐. 그러면 공간이 좁네요. 여기다가 쓸게요. 그러면 혹시 이 말 어때요? 자, 여기 있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 요 변하는 자리, 변수라고 하는데 요 자리를 지금 제가 x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는 지금 내가 손 댔냐 안 댔냐? 얘는 안 변하니까 상수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에서 누구는? 저기 있는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세 가지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근이 됩니다. 이거 세 개가 이 식의 근이란 말 이해돼요? 선생님 왜 근이에요? 혹시 친구 근의 뜻이 뭔지 알아요? 원래 근이 뭔지 아세요?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게 근이에요. 이거 대입하면 참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써있잖아요. 얘네 전부 다 대입하면 참이 되는 것들이라 이 시간대는 근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아까 왼쪽에 있던 것처럼 여기서 인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자, 요게 근이란 말은 인수로 x 플러스 2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게 근이란 말은 인수로 x 플러스 1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게 근이란 말은 인수로 x 빼기 1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 맨 앞에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근데 첫 번째 문장에 맨 앞에가 얼마인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fx는 3차식인데 3제곱 개수가 얼마래요? 이 자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기가 1이야. 그리고 끝난 거 아니죠? 여기서 누구까지? 이 친구까지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넘기시면 결과적으로 fx를 구할 수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fx의 식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조금 저 왼쪽의 중3 문제랑 비교를 해보시면 결국은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차이점은 뭐다? 이제 3차식이라는 점. 두 번째는 여기가 숫자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양을 통해서 0으로 바꿔주면 돼요. 0으로 바꿔주고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fx입니다. 요게 나오시면 이거 끝낼 수 있다는 말 이해돼요? 그럼 대입은 끝나는 거죠. 이해돼요? 책 돌아볼까? 아까 질문했던 그 문제 있잖아. 결국 그 문제가 이런 느낌으로 돼요. 자, 285번 그럼 제가 조금 앞부분 도입 부분 한 번 더 소개를 잠깐 드릴 테니까 얘는 꼭 오답 노트에다가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번의 이 조건 보이세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써있잖아. 그럼 당연히 검산식 세우셨겠죠? 그리고 이 검산식이 항등식인 걸 이용해서 x에다가 뭐 대입하고 싶다고요? 자, 1 한번 대입해보시면요 F4-F1은 0이다가 됩니다. 자, 얘 이항하시면 F4가 F1인 거 맞아요? 한 번 더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요 이번에는 F1-F-2는 0이 됩니다. 역시나 얘 이항하시면 F1은 F-2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얘랑 얘랑 똑같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거 3개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그래서 방금처럼 이 조건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앞으로 너한테 트리거가 됩니다. 이 조건이 나서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프린트로 드린 그 문제랑 하나 차이점이 있네요. 무슨 차이점? 그 뒤에 뭔가 어떤 숫자 같은 게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매번 그랬던 문자 하나 빌려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K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혹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아까처럼 fx의 식 만들 수 있겠는지 잠깐 해보시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분리해서 K 이항해서 얘네 세 개를 근으로 하는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걸 할 줄 알아야 너가 이제 뭔가 뚫릴 거다라는 거지. 그걸 못하면 못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K는 지워져요. 아니요. 이 문제는 이 조건이 나머지가 나와 있어서 이걸로 K를 아마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최고차항 대수는 여기 나와 있고요. 네. 얘는 지금 K가 못 구하는 상황이잖아. 아까랑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달라진 거 하나 얘를 주는 거예요. 결국 계속 말하지만 수학 문제는 뭔가를 덜 주면 더 준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아마 K를 구할 수 있게끔 해서 fx가 완성이 될 거예요. 완성되고 나면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조건을 기억하세요. 요 조건이 나왔을 때 트리거 뭐 할 건지. 그러니까 고등부 수학 때 결국은 이런 건 고난도가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보면 틀려야 돼요. 뭐야 저게? 근데 이제 틀리고 나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는 뭐 똑같이 고3 졸업할 때까지 쓰면 돼요. 그런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일단 질문은 대충 다 받은 건가? 다시 말할게요. 요거 채점을 마지막 3교시 하는 걸 할게요. 일단은 아무튼 8시에 애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그 전에 좀 진도를 끝내려고 애써 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은 이어서 이제 오늘 내용 조금만 하고 실게요. 아직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베이셀입니다. 페이지는 31쪽입니다. 자, 조립제법이라는 내용인데 혹시 살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조립제법 처음 듣죠.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봐요. 공부하면서. 근데 얘는 좀 이름만 보시면 솔직히 뭔 소리인가 와닿지가 않아.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 이런 거는 이름 보면 어때요? 나머지 정리니까 뭐 관련 정리다? 나머지 관련 정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수 정리도 뭐 인수 관련 뭐 내용이다. 이게 직관적인데 얘는 조립제법은 이름이 좀 한자거든요.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 왜 주시는지. 근데 일단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뒤에다가 부제목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사실 얘는요, 부제목. 우리 혹시 얼마 전은 아니고요, 좀 됐는데 이번 책에서 처음 배운 게 그 다항식 나눗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배웠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요,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쩌면 써볼까요?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 어쩌면 두 번째 방법이에요. 다시 얘는 나눗셈을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다시 요게 첫 번째예요. 요게 방법이고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다른 방법 하나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게 공간이 있네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바로 한번 시범 들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윤종아, 어떤 거를 또 새로 배우잖아. 그럼 항상 말하는 말 중에 결론만 외우라. 뭐부터 알아보자. 그러니까 틀을 못쳐. 기본 조건부터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쓸 수가 있다. 그런 조건 같은 게 항상 있어요. 수학에서는 그런 조건부터 항상 외우라고 저는 중학교 수업 내내 강조해요. 애들한테도. 근데 얘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들어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그 말은 뭐다? 항상 쓸 수 있지가 않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부터 조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다시 여기서 볼까요? 퀘스천. 무슨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안타깝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되지가 않고 이런저런 조건을 만족할 때만 쓸 수가 있다는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이라고 쓰고 얘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이 조건은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얘는 절대 못 씁니다. 근데 이 조건 들어보시면 걔랑 똑같습니다. 자, 뒤에 나누는 식 보이세요? 앞에 있는 식은 뭐 상관이 없어. 뭐 다음 식이면 되는데 뒤에 나누는 식이 첫 번째 몇 차 식입니다. 뭐일 때만 가능하다? 1차 식만 가능하다. 이거 무슨 조건과 똑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1차씩 나누는 게 참 중요해. 그래서 1차씩 나누면 앞으로 너는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 어쩌면 또 너의 마음속에 습관이 생기는 거야. 첫 번째는 나머지 정리, 두 번째는 조립제법 사용 가능하다. 두 가지입니다. 얘는 걸어치고 필수 조건입니다. 다시 1차식이 아니면 쌤 2차식이고 3차식이면 이 방법은 절대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하시면 돼요. 이때는. 두 번째. 근데 보통 학원이라던가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1번 조건은 잘 알거든. 근데 이 방법에는 숨어있는 조건 하나 더 있다는 걸 많이 간과를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2번 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조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어지는 조건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1차식 그러면 뭐 x 더하기 뭐 꼴인가 했죠. 거기서 2번 조건이 있어요. x의 개수라는 말 알죠? 개수가 뭔지 아시죠? 그 1차식이면 x 앞에 붙어있는 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1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일 때는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 지금. 근데 얘는요, 바로 제가 쓸게요. 뭐라고 쓸까? 이렇게 적을까요? 제가 쓴 거 필기한 거 보이세요? 뭐가 가능하다? 얘는 그때 다음 장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원래는 안 되는데 어떻게 잘하면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시 1차식은 필수야. 이거 아니면 탈락이야. 그냥 탈락인데
이게 2번 조건인데 이런 경우도 방법이 없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얘는 좀 중요해. 오히려 2번에 불편시켜요. 이거를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숙지를 하시면 끝나는 파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필기가 물을 건데 어디에다가 필기 하실 거냐면요. 밑에 22번 문제 보이세요? 거기 밑에 공간 되게 크게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필기를, 자, 이거 일단은 구상부터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시켜볼 거예요. 뭐를? 여기 딱 반갈죽 하신 다음에 왼쪽에다가는 혹시 앞에서 배운 요렇게 하는 방법 혹시 안 까먹었죠? 제가 저희 친구한테 요거 복습 한번 시켜볼 거예요. 검정 색깔 펜으로 왼쪽에 쭉 해서 목과 나머지 알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서는 이제 조립제법이란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야. 그리고 너가 할 건 뭐나?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비교하면 사실 이게 이 방법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구나라는 걸 너가 비교를 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간 들어볼게요. 요 왼쪽에다가 딱 반갈죽해서 왼쪽에다가 앞에서 배운 거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 문제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사실 조립제법을 몰라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설명 방식은 비교를 해보자.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사실 비슷해요. 이게 들은 거라면요. 그냥 결국은 같은 거를 하는 건데 약간 세팅 같은 게 달라요. 세팅 같은 게. 그걸 너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냥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해를 하고 좀 외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복습 해볼게요. 사실 나눗셈을 많이 안 해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나눗셈도 한번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 1번이네요. 1번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여기다가 한을 다 채워주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나? 항상 말했지만 어디를 보라고 했냐면 가장 왼쪽을 보라고 합니다. 얘랑 맞춰주는 거예요. 도와줘. 얘랑 맞추면 위에다 뭐 쓰면 될까요? 이렇게. 또 라인도 맞추면 좋아요. 가능하면. 그리고 여기도 라인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두 식을 저희 뭐 하라고 하죠? 빼는 거야. 초등학교랑 똑같아요. 자, 빼보면 암산할게. 4x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특히 뺄셈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갈 수 있나요? 그 다음 위에 뭐 쓸까요? 곱해주시면 4x 제곱 마이너스 12x 맞아요. 이게 빼주시면 9x 플러스 2 맞나? 특히 뺄셈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많이 실수합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우리 언제 끝난다고 했지? 개수? 자, 나누는 식의 차수라는 말씀이에요. 이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어때야 돼요? 저 작을 때 스탑입니다. 얘가 더 큰 거죠. 작을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직은 동점이라 한 번 더 가능해요. 그러면 9x 빼기 27이고 두 개 빼주시면 29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몫은 여기잖아요. 여기를 제가 몫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가 29 맞나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필기 잘 해놓고 연습 바로 갑니다. 자,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은요. 사실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건데 사실 이 방법을 너가 한번 해봤자 오랜만에 또 해보면 이 방법이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계산이 좀 복잡해요. 왜? 어떤 면에서? X 같은 걸 매번 다 쓰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되게 길어져요. 한번 쓸 때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자, 도입부부터 외우세요. 일단은 세팅이 얘는 이거잖아요.
조리제법은 저희 교재에 보시면 세팅을 이렇게 합니다. 니은자로 씁니다. 옆에 공간에 안에 쓰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외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 방금 제가 말한 게 좀 뭔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요식이에요, 요식. 원래라면 요식을 다 써야 돼요. 이 식을 다 안 쓰고 뭐만 쓰냐면요. 자, 혹시 여기 앞에 숫자 뭐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원래 1 곱해 전인 걸 아시죠? 여기도? 여기는? 여기는? 숫자만 떼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숫자만 떼와서 이런 식으로 써버립니다. 이해돼요? 근데 상상해봐. 봐봐. 이거 지금 숫자만 더하지만 이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거 식으로 살 붙여보시면 어떤 식이야? 뒤에서부터 상수함입니다. 그러면 103제곱 플러스 2. 그러니까 이 식이야. 이 식인데 숫자만 더해요. 확실히 어때요? 숫자만 더하니까. 훨씬 간단해.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 방법은 되게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이 방법인 거야. 근데 여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자 좀 실수 처음에 많이 하는 게 이 포인트인데, 자 이제 이 식을 이걸로 나눌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얘는 원래 x 빼기 3이죠. 여기서 x는 건드리지 않고 이 친구를 배우는데 얘는 원래 숫자가 얼마예요? 여기 상수함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데 이거를요. 조심하세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떻게 때운다고? 어떻게 때운다고? 플러스로 때웁니다. 이거 써둘까? 주의하세요. 이거 때우실 때 제 부호를 반대로 때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x 빼기 5야. 여기 때울 때 뭐라고 때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5는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x 더하기 3이요. 이런 식으로 때우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반대로 때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유가 나와요. 봐봐.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제가 어쩌면 일단 비교를 또 할 건데 일단은 하는 방법부터 소개를 드리고 비교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기본 세팅이야. 다시 개수랑 상수함을 떼우시는데요. 원래 식에서는 그대로 다 떼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요 식에서는 요 상수함을 떼우는데 부호를 반대로 떼웁니다. 자, 기본 세팅입니다. 이제 과정 설명드릴게요. 자, 이 과정은요, 외우시면 돼요. 맨 왼쪽 숫자 있잖아요. 얘는 그대로 내립니다. 1이면요, 뭐라고 쓰라고? 1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숫자랑 이 숫자를 곱해줄 거예요. 3 곱하기 1이 얼마예요? 곱해준 거를 요 밑에다가 씁니다. 지금 하는 게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 얘네 둘을요. 자, 우리 그동안은 뺐잖아요. 얘네 둘을 이번에는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얼마나? 이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2개 더하시면 얼마예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9가 얼마예요? 2개 더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과정입니다.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목과 나머지를 취할 겁니다. 혹시 눈치 빠른가? 여기 혹시 자 여기 목이고 나머지가 이거잖아. 오른쪽에 비교해 보시면 목과 나머지 나왔다는 거 이해되세요? 요 네 개 중에 누가 지금 나머지인 줄 아세요? 자, 이 친구가 나머지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나머지란 말 이해되세요? 얘가 나머지예요. 색깔 한번 써드릴까요? 얘가 아까 나머지가 아까 얼마였니 여기? 29였잖아요. 여기 맨 오른쪽에 나오는 이 자리가 이제 자리를 외우시면 돼요. 이 자리가 나머지 자리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거 세 개가 혹시 몫이란 말 이해돼요?
자, 원래 몫이 이렇게 세 개였잖아. 느낌 와? 요게 지금 뭐다? 저 몫에서 딱 뭐만 떼운 거예요? 개수랑 상수만 떼운 겁니다. 살만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살 붙이면 몫이 뭐라는 거예요? 정답 쓸 때는 당연히 살을 붙인 걸로 써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조리 기법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좀 궁금한 점 몇 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데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물어보시면 사실은 이 과정이 또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자, 상상해봐. 저희가 처음에 이거 구할 때 있죠. 이거, 자, 얘랑 얘를 곱해서 만들어진 게 요 라인 맞아요. 자, 요 라인의 맨 앞자리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숫자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사실 요 1입니다. 지금부터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요 맨 앞에 있는 1이 뭐냐면 사실은 요 1입니다. 근데 봐봐. 제가 첫 번째 거 1은 그냥 내리라고 했잖아. 이 말 이해돼요. 왜 그냥 내리는지. 사실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너 만약에 여기 숫자를 제가 5라고 써드릴게요. 5로 여기를 5x로 할게요. 처음에. 그러면 여기 뭐가 내려가?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숫자가 그대로 내려간다는 말이 저 말이 이 말인 거야. 왜? 어차피 여기가 1이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무조건 얘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그래서 그대로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어가볼까?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둘을 곱한 게 3이 나왔죠. 자, 요 3이 뭔지 알겠어요? 여기 요 3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두 개를 더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요, 두 개 뺐잖아요. 여기서는 왜 더하냐면요. 저희가 처음에 떼올 때 얘를 어떻게 떼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부호를 반대로 떼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가면 여기 있는 숫자 4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냅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하는 중입니다. 왜 되는 거지. 그리고 혹시나 3 곱하기 4 12 여기 12 보이세요? 저희가 원래는 두 개 뺐잖아. 근데 부호를 반대로 떼온 바람에 얘네들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 9가 요 9가 그러니까 지금 색깔을 보시면 안 돼요. 색깔이 사실 다 매칭이 된다는 거야. 어쩌면 다시 저희는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이거를 한 건데 어떻게 한 거다? 숫자들만 가지고 하는 숫자들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기에 훨씬 어떡하고 보기에도 훨씬 간단하고 보기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맨 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조리기법인가? 조립을 하니? 조립을 하시게 되면 맨 오른쪽이 나머지가 되고 앞에 있는 1, 2, 3가 뭐다? 목자리가 된다 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로 문제입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궁금한 점 있을까?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X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방식의 차수가 커져가는 요 앞에 차수니까 요 식을 말하면 요 식은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차잖아. 심지어 요 자리가 1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만 이해돼요. 왜 1일 때만 되는지. 요게 1이어야지 이게 내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 봐봐, 다시. 요 자리가 1이 돼야 얘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1이 아니면 이 같은 경우는 못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x의 개수가 1일 때만 가능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1일 때만 된다는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다음 장에 나와요. 해결이 가능해. 방법은 없진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연습대로 갑니다. 자, 오른쪽에 25번 문제. 자,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25번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대략적인 설명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부터는 이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풀리려. 얘는 사실 미리 스포하면 이제 시험 끝나고 하게 될 인수분해에서 더 많이 써요. 얘를
막상 나눗셈 할 때는 많이 안 써. 나눌 일이 많지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인수분해 전략으로 많이 씁니다. 이 방법. 아무튼 오늘 부제목처럼 나눗셈 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기가 편하고 훨씬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봤어요? 네. 자, 저도 가볼게요. 자, 기본 세팅부터 외울게. 자, 여기 있는 개수랑 상수랑 다 떼오세요. 그리고 니은자면. 자, 여기서는 뭐 떼와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맞아요. 부호 반대로 떼와야 됩니다. 자, 참고로 요 1은요, 여기에 쓰든 여기에 쓰든 괜찮아요. 둘 중에 아무 때나 쓰면 됩니다. 자, 세팅. 과정. 출발할게요. 맨 왼쪽 거 어떻게 하자고? 내리세요. 그 다음에 두 개 뭐 하자? 곱함을 여기 쓰고 두 개를 뭐 하자고? 이거 빼기 아니야.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떼왔기 때문에 더해야지 나옵니다. 이거를 반복하면 돼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세팅입니다. 해서. 자, 맨 마지막에 여기가 무슨 자리다? 나머지 자리입니다. 나머지가 여기구나. 그 다음 다시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목자리인데 자, 4를 붙여볼게요. 식 세우면 뭐라고 쓰면 될까?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또 해볼까? 자, 27번입니다. 7번 한번 더 해보자. 자, 27번. 되게 간단해져. 정말로 이렇게 해보시면요. 쓰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1차식만 안 돼요. 2차식부터 이게 안 돼. 2차식부터는 앞에서 배우들 하셔야 됩니다. 1차식만 가능합니다. 저도 미리 좀 세팅 좀 할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잘 가네요. 자, 개수랑 상수함 다 떼우시고 1차식에서는 상수함 부호를 반대로 해서 떼오셔야 됩니다. 상수함 부호를 반대로 해서 떼오셔야 합니다. 봤어요? 자, 같이 가볼게. 자, 맨 앞에 거 읽어보세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50이 맞나요? 그래서 목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x 목에 이 문제 푼 거 아닌가요? 잘 26번 푸신 거예요.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이 문제 푸신 거 혹시 맞나요? 네. 이거 이렇게 나오셨나요? 왜요? 나머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네,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위에 26번 문제. 미리 하나 스포할게요. 이 문제가 자, 필기볼래? 별표 하나 치고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약간 방법 1번과의 가장 큰 차이긴 한데 제가 혹시 어떤 포인트에서 이 문제를 골랐고 주의하라고 할 것 같아요? x 개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방법 1번에서는요 제가 그거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을게요? 기억나? 방법 1번에서 사실 그게 필수까지는 아니었거든. 방법 1에서 제가 이거 할 때 방법 1번에서 여기가 없으면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게 되면 라인이 안 맞게 돼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간단히 필기하면 도와드릴까요? 저기 없을 때 이렇게 그 자리를 뭐예요? 비워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쩌면 그 당시에는 쓸게요. 선택이야, 선택.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야. 왜 선택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안 비워도 정답은 나오게 안 나오게. 나와. 근데 자, 이번에 조립제법에서는요. 이거를 만약에 없는 거를 비워두지 않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X 아니 그 최대 소수가 X X 자, 봐봐. 제가 만약에 이 문제 모르는 사람한테 저 지금 조리제법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식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E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식은 저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필기하자면 얘랑 비교할게요. 이때는 물론 비워라라고 말했지만 그게 뭐 필수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좀 비워두면 좋아요 라는 정도였다며 자, 이 문제는 별표인 이유가 뭐다? 여기서는요 어디 있을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저기 없는 자리는 뭘로 채워야 된다고? 이거 알죠? 0x입니다. 0으로 무조건 채워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해. 왜 채운다고? 이걸 안 채우면 봐봐. 그러니까 얘가 어쩌면 간단한 건 좋은 점인데 이 친구의 단점이 뭐냐면 x 같은 게 없단 말이야. 없다는 말은 숫자만 써 있으면 이걸 보고 이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 식이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해보시겠어요?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숙제하실 때 이런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막 또 많이 실수한다니까 초보자분들은. 다시 조립제법에서는 없는 거는 무조건 0으로 채우자. 안 채우면 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너가 앞에서 배운 방법 1번과 비교해서 여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장단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저희 숫자 2라고 쓰고 출발합니다. 내려오세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주시면 자 해석 들어갑니다. 자, 몫이 얼마예요? 살 붙일 줄 아셔야 돼요.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창, 2창입니다. 나머지 얼마예요? 나머지가 0이란 말은 같은 말인데 뭐다? 나눠 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계산은 다 해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이 그래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왼쪽에 30번 문제 볼까요? 가끔 또 이런 질문을 해. 쌤, 분수인데 어떻게 해요? 윤종아, 분수라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랑 했으면 나는 맨날 그 말이야. 배운대. 제발 좀 쫄지 마라, 제발. 해보시기 바랍니다. 30번. 분수는 뭐는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애초에 없자는 데가 있으면 말했겠지. 근데 저 자리는 어디 숫자면 돼요. 분수든 뭐 루트든 상관없다는 거야. 루트는 안 돼요. 루트는 안 돼요. 분수는 되는데 루트는 안 됩니다. 그 개수가 유리수까지는 되는데 무리수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조립제법. 그럴 수도 있겠죠. 가볼게요. 일단은 체크도 하시고 떼고 있습니다. 4, 2, 마상, 1. 여기 왼쪽에 뭐 쓰면 돼? 요거니까 2분의 1 떼올게요.
자, 세팅 완료. 출발. 내려오세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분수 나오겠네. 그리고 곱하고 더해주시면 2분의 1 나오시나요? 네. 몫은 4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오른쪽에 3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상황이 이게 이제 2번 조건에 의뢰가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달라진 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 문제 필기하실 거예요. 잘. 자, 얘 지금 달라진 게 뭐예요? 이제? x의 개수가 맞아요. 요 자리가 1이 아닙니다. 근데 명심, 조립제법은요, 너무 안타깝지만 저 자리가 1인 것만 가능합니다. 얘 무슨이야? 근데 해결 가능하다라는 말에 이해가 지금 또 이게 근데 안 되진 않아요. 그 방법을 한번 소개드려볼게요. 그리고 한번 더 들어보시면 저희가 좀 시간 지났지만 앞에서 배운 어떤 유형 한 가지가 좀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그 유형의 생긴 맛을 보고 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그 유형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응용을 하는 거다라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얘 지금 1이 아니잖아. 근데 너가 어떻게 한번 잘하면요.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 약간 식을. 이 식을 x의 개수가 1인 걸로 약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우리 앞에서 기억나. 그 검산식 관련 문제 중에서 그거 한 적 있어요. 2를 곱해주고 나면 그런 느낌처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2로 묶어준다는 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같아요. 얘랑 어때요? 같은 식이잖아. 근데 이게 바로 일종의 너가 한 말 그 말이야. 얘를 2로 나누고 2로 곱해준 거야 지금. 2로 나누고 2를 곱해준 게 이 상황이야. 지금 딱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뭘로 하죠? 저희는 이걸로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곱해진 것만 소위 보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식의 전략입니다. 자, 필름 대박. 자, 이제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방금 하고 왔잖아. 떼우겠습니다. 2, 5, 마상 2, 그 다음에 어쩌면 2분의 1 해주고요. 2, 1, 6, 3, 0, 0, 2까지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 지금 계산해 보시면 이제 몫과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얘 몫이 얼마냐면 2x 제곱 더하기 6x죠. 얘 나머지가 얼마냐면 2입니다. 근데 이게 정답일까? 왜 아니죠? 지금 저희가 구한 거는 무슨 나누기인 줄 알아? 자, 지금부터 이거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해 볼게요. 왜 아니다? 지금 이거 두 개는요, 여기다가 쓸게요. 이거 두 개는요, 뭐 나누기 뭐 하는 거예요? 2x 3제곱 더하기 5x 제곱 빼기 3x 플러스 x는 뭐 나누기 뭐 해주는 거야? 이거에, 자, 맞아요. 이거를 한 계산 결과예요. 이 결과는 이거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2x 빼기 1 나눈 결과를 원한다는 거. 여기서 해결책은요, 앞에서 배운 대로 검산식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검산식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오랜만에 외쳐볼게요. 검산식님 외치시면요, 그분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뭔가 앞에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거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맞나요? 보세요. 자, 요게 검산식 맞나요? 검산식. 사실 우리 지금 구한 거는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말고 이거를 원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뭐 하죠? 이 자리에다가 저 위에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해주면 2x 빼기 1 만들어줘요. 2를 한번 곱해준다는 거지. 대신에 2만 곱하고 끝내면 돼야 안 돼. 어디에다가? 얘가 지금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몫에다가 나누기 얼마입니까?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이제? 그러면 한 이거 쓴다고 치면 이제 뭐가 돼요? 2x-1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에 이 몫을 쓰면 안 돼요. 이 몫을 한번 보정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써야 돼요? x제곱 더하기 3x 맞아요. 근데 뒤에 있는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몫이 얼마나? 몫이 얼마죠? 얘를 몫으로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얘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면 돼요. 혹시 밖에서 시간 좀 지나긴 했는데 이런 거 해본 기억 안 나세요? 그게 어디였냐면 제가 페이지를 써놨어요. 22쪽 가보면 자, 페이지에 보자면 페이지 22쪽 베이직셀 오른쪽에 있는 유형 12번 문제가 이거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 기억나세요? 그 문제가 이제 저희가 검산식 립을 찾은 첫 번째 유형 문제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 기억나시는지 한번 풀이 가려보시죠. 딱 어쩌면 그 문제가 사실 이거에 관한 해결에 관한 페이지 그 문제가 어쩌면 그 문제가 이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봐봐. 한번 정리해볼게. 이제 이걸 너가 연습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1이 아닐 때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자? 이거 대신 일단 얘를 쓰면 돼요. 2분의 1. 혹시 요 2분의 1 빠르게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냥 는 0 되는 거 알아오시면 돼요. 2분의 1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심할 거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얘 쓰면 되는데 몫을 보정해줘야 돼요. 어떻게? 여기가 숫자 2면 여기를 뭐 해줘라? 2로 나눠줘야 돼요. 3이면 3분의 1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보정을 몫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요. 요 페이지에 요 유형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필요한 요것도 한번 필기해놓고 나중에 숙제할 때 한 번 더 음미해 보시면 아, 이 유형 관련 내용이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검산식을 잘 이용하면 해결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필기 한번 보시고 한쪽에 연습하고 가실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 계산 끝이에요. 더 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36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조리집법은 조건이 두 가지라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고난도 풀 때 이거 의식해야 됩니다. 36번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연습 한두 개만 해볼게요. 좀 쉽시다. 마지막 교시에는 이제 관련 유형 문제 하나 또 소개드릴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에릭센, 라센의 조리집 남은 거 몇 개 안 돼요. 마저 풀어보시고 아마 개념편에 이제 원 쪽에 들어가서 접선까지 해서 일단은 선행은 오늘까지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번 주 동안 윤종아 프린트를 몇 개 드릴게요. 복습을 조금 더 할게요. 아시니까.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풀 때는 뭐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바로 고정 들어갑니다. 흐름 이해했으며. 자,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기본 세팅. 떼우시고, 이거 떼울 때는 어떻게 떼우라고? 뭐라고 떼울까요? 그러니까 는영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5분의 2. 자, 출발. 내려오시고 올라가고 더하고 올라가고 더하고 올라가고 0.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몫이 일단 여기서 얼마 나와요? 원래 나머지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머지는 예 쓰면 되는데 몫을 한번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뭘로? 여기가 오면요 어떻게 하냐고? 이거 한번 나누기를 해줘야 됩니다. 보정을요. 그러면 최종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한 번 더 해볼게. 37번 문제. 어렵지 않네요.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이게 그냥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이 흐름대로 가시면 돼요. 자, 이 문제가 그럼 오늘 끝판왕입니다. 요거 풀 줄 알면 이번 수업 잘 들었구나 라고 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조심할 포인트가 다 들어있어요. 이 문제.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7번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유형 하나 정도 해야 되거든요. 두 개까지는 하나 정도만 하면 되죠. 검산식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기본 전략. 바로 갈게요. 자, 이 문제 조심한 포인트 첫 번째 4. 그 다음 뭐 쓰라고 했죠?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왼쪽에 얼마라고 쓸까요? 요거 쓰면 안 돼요. 앞에가 2인 거 체크하셨다면 엄밀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시면 되고 혹은 는 0 하시면 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 색깔이 안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자 나머지는 예 쓰면 돼요. 근데 몫을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이게 보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할까요? 나누기 얼마? 여기 2면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바로 쓸게요. 몫은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6 나머지는 이거다. 맞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어차피 끝판왕이야.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37분인데 45분까지 쉬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한 2, 30분이나. 아까 말했지만 애들 넘어올 건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는 노래 풀 거니까 마저 하고 숙제 검사 마저 하고